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G70 부분 변경 모델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출시는 다음 달 9월 예정돼 있는데 오늘은 사진만 먼저 공개한 거예요. 말 그대로 페이스리프트예요. 앞과 뒤를 바꾼 건데 좀 많이 바꿨죠.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왜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금이나마 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제네시스 G70 부분 변경 모델 바뀐 이유 도대체 뭐냐? 요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기지기 자가자가자가자가. 미디어 오토. 자, 이거는 부분 변경이에요. 앞과 뒤를 바꾼 부분 변경. 얼굴 위주로 바꿔서 이걸 페이스리프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바디는, 옆에 바디는 창문, 문짝 뭐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앞과 뒤를 바꿔서 새로운 느낌을 내는 거. 요게 페이스리프트의 목적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보시죠. 제네시스의 두 줄 헤드램프, 그 다음에 오각형 라디에이터 그릴. 이거 그냥 뻔한 제네시스 구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높이 관계,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G70에는 헤드램프랑 요 라디에이터 그릴 높이 잘 보세요. 헤드램프가 더 높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낮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면 G80은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같은 높이에 이렇게 수평선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90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요게 차이입니다. 보통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앞모습 디자인할 때 헤드램프보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면은 차가 좀 장중해 보이고 권위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통 세단, 좀 플래그십 세단의 이미지를 가져갈 때 좀 점잖은 이미지, 좀 무게감 있는 이미지, 이런 거를 내고 싶을 때 헤드램프보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조금 높게 가져가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강조해 줍니다. 이러면은 좀 장중한 느낌, 좀 권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커다란 세단에 어울리는 앞모습이 되죠. 반면 스포츠 세단은 좀 앞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보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조금 낮게 가져가면은 앞모습이 좀 경쾌해 보이면서 좀 스포티해 보입니다. 마세라티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헤드램프는 좀 높게 달려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좀 밑에 쪽에 달려 있어서 앞부분이 좀 낮아 보이고, 그래서 좀 더 공기를 잘 가를 것처럼 보이고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신형 G70도 헤드램프보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조금 낮게 가져가서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낮췄으면은 안에 실제 라디에이터 그릴도 조금 낮춰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거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제 추측인데, 라디에이터 그릴도 안에 있는 그릴도 신형 G70의 앞모습에 맞게 라디에이터 그릴도 조금 낮게 설계 변경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신기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말고요. 띠리릭 띠리릭. G70의 요 바뀐 앞모습을 보면은 요게 별도의 파팅 라인이나 뭐 주름, 이런 라인 같은 게 들어가 있질 않죠. 그냥 헤드램프 두 줄,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 뻥 뚫려 있고, 에어 인테이크가 좀 큼직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서 스포츠 세단의 모습, 공기를 막 빨아들여서 엔진을 식혀야 되는 스포츠 세단의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볼륨감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볼륨으로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아무런 장식 같은 게 없이 뭐 범퍼랑 밑에 에어 인테이크를 구분하는 여러 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 경주차나 클럽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좀 경쾌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죠. 앞에 좀 경량화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네시스 신형 G70의 그 스포티한 이미지를 좀 더 축혀 세우는 그런 앞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이 차를 디자인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뭐 유럽의 클럽 스포츠카 분위기를 좀 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전에서
꿈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라디에이터 그릴 위로 이어지는 본닛은 아일랜드 타입, 헤드램프나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본닛의 라인이 그냥 마치 섬처럼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아일랜드 타입 본닛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닛의 파팅 라인을 상당히 깔끔하게 보여주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본닛은 기존 본닛을 그대로 썼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을 포함한 앞부분 바꿨고요. 그 다음에 팬더도 일부 약간 바꿨습니다. 팬더는 밑부분을 위주로 바꿨어요. 팬더의 밑부분, 바퀴, 앞바퀴 뒤에 보면은 공기 토출구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실제로 공기가 막 드나들 수 있도록 공기가 뚫려 있는 건지 아니면 모양만 뚫려 있는 건지는 사실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사진으로는. 나오고 나면 요건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측면은 같아요. 기존이랑. 보통 앞과 뒤를 바꾸면 그 바꾸지 않은 옆면과 매칭이 안 돼서 좀 앞과 뒤는 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페이스리프트도 가끔 있는데, 요 제네시스 신형 G70은 옆모습 자체가 아주 스포츠 세단으로 얇고 또 볼륨이 상당히 강조가 돼서 심플하게 디자인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심플하게 디자인된 앞모습, 뒷모습과 전반적으로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사견이에요. 자,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의 그 그물을 한번 좀 봐주세요. 윗부분은 좀 그물이 촘촘하고 밑으로 가면서 좀 풀어지는, 그물의 촘촘함이 좀 풀어지는 느낌을 줘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볼륨감을 좀 더 이 메쉬의 조밀함으로 좀 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볼륨감을 좀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볼륨감 위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의 볼륨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진으로 보기에는 볼륨감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로 봐야지 이제 볼륨감이 정말 놀라울 정도인지 이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G70의 헤드램프는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 약간 안으로 이렇게 꽂히는, 안쪽으로 이렇게 꽂히는 이런 기울기를 줘서 좀 가운데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모이는 듯한, 이 차체의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릴의 가운데로 딱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요 가운데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막 모이고 앞부분이 좀 더 뾰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들은 보통 스포츠카예요. 보통 스포츠 세단이고, F1 경주차 보세요. F1 경주차는 앞부분이 아예 뾰족하잖아요. 앞부분이 이렇게 밋밋하게 평평한 차보다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둥글게 된 차가 공기역학적인 성능도 더 좋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더 빠른 차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네시스는 가운데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오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밑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전차종이 좀 스포티한 느낌을 냅니다. 오각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오각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사실 이상엽 전무와 루크동 코볼케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영입된 이후에 제네시스의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에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먼 곳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앞부분을 디자인을 할 때 그냥 엠블럼을, 제네시스의 날개 엠블럼을 확대해서 얼굴로 딱 붙이자, 라는 걸로 이렇게 딱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엠블렘의 오각형, 그 파란색 부분, 요거는 확장시켜서 오각형 라디에이터 그릴로 붙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날개의 사이에 있는 두 줄은 확장을 시켜서 헤드램프로, 두 줄짜리 헤드램프로 만들면은 제네시스만의 그 독특한 앞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구형 G70은 이 루크동 코볼케와 이상엽 전무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영입되기 이전에 디자인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G70 구형에는 이제 육각형 그릴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상엽 전무가 이제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제네시스 G70 디자인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다음 세대의 제네시스의 새로운 오각형 그릴, 그 다음에 두 줄짜리 헤드램프, 이런 것에 대한 암시로 두 줄짜리 주간주행 등,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 라디에이터 그릴 밑부분에 에어 인테이크를 보면은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요게 원래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 리브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삼각형으로 바꿔서 다음 세대의 제네시스는 오각형 그릴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거를 암시해 놓은 디자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70 부분 변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오각형 그릴이 딱 들어갔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신형 G70의 뒷부분에도 테일램프가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 있죠. 모든 제네시스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는 두 줄 들어가는데 G70의 테일램프는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약간 수평선이 아니고 약간 안으로 꽂히는 그런 식으로 각도를 줘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 트렁크 리드 끝부분도 마치 오리 엉덩이처럼 요걸 뭐 내부적으로는 덕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리 엉덩이처럼 쫑긋 세운 에어 스포일러를 넣어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높였습니다. 뭐 공기역학적인 성능도 성능이지만 일단 딱 시각적으로 보기에 스포츠 세단처럼 보이는 게 더 큰 역할을 했죠. 이게 이제 덕테일이라 그러면 보통 포르쉐 911에 정말 덕테일처럼 생긴 오리 엉덩이처럼 생긴 그런 에어 스포일러가 딱 달린 모델들이 있는데 뭐 그런 느낌 착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범퍼 아래 디퓨저라 그러죠. 바닥에서 발생된 공기를 뒤로 쫙 나올 때 엉키지 않게 마치 머리를 빗어서 엉키지 않게 하는 것처럼 공기도 이렇게 딱딱 이 핀을 넣어서 공기가 엉키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디퓨저거든요. 이 디퓨저가 이제 스포츠카나 경주차 이런 데 보면은 그 뒷부분 밑에 쪽에 디퓨저들이 있는데 이 스포츠 세단 디자인이기 때문에 뒷범퍼 밑에 디퓨저를 좀 과감한 형상으로 넣었습니다. 트윈 머플러 양쪽에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뚫린 머플러 팁을 넣었고 그 머플러 팁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뒷부분에 무게감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뒷범퍼의 아랫부분은 보통 이제 검은색이나 아니면 거기에 라인을 넣거나 이렇게 좀 처리를 해서 뒤가 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해소시키기도 합니다. 띠리릭 띠리릭. 신형 G70의 실내는 뭐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새로운 컬러가 뭐 실내에 적용된 것 같고요. 시트의 스킨, 그러니까 시트의 껍데기 정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격자형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는 시트였는데 이렇게 시트 사진만 약간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는 시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보다 훨씬 커진 10.25인치 LCD 화면이 대시보드 가운데 딱 올려져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기어 노브가 제네시스 G80처럼 다이얼식으로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기존 기어 노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이얼 기어 노브를 쓰면은 제네시스 G70의 그 스포츠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반감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존 기어 노브를 그대로 이렇게 기존 이렇게 조작하는 기존 기어 노브를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신형 G70은 오늘 사진이 공개됐고요. 다음 달에 실차 공개하고 그다음에 신차 발표하고 시승회도 하고 본격적인 판매도 다음 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워트레인이 그대로예요. 2.2L 디젤, 3.3L 터보, 그리고 2.0L 터보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좀 힘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2.0L 터보, 요게 좀 힘이 좀 아쉽다 그랬는데 요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뭐 완성도는 좀 더 높여서 세팅은 했겠죠? 그래도 부분 변경을 거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기아 스팅어는 부분 변경을 하면서 힘이 없다고 좀 얘기가 많았던 2L 가솔린 터보 엔진 대신 2.5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G70은 그냥 2.0L 터보 엔진 그대로 들어가네요. 파워는 좀 높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추측입니다. 또 G80에 적용됐던 3.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G70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냥 3.3L 터보 엔진이 그대로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그나저나 좁은 걸로 유명했던 제네시스 D70의 좁은 걸로 유명했던 뒷좌석, 요거 조금이나마 넉넉해졌다고 얘기는 돕니다. 이게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앉을만해졌는지 요거 신차 발표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뒷좌석 다리 공간 정말 앉을만하게 넉넉해졌는지 요거 넓이부터 가장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짤막하게
짤막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스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디오 오토